자, 이제부터 두 번에 걸쳐서 화엄경과 화엄사상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도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 왜냐하면 화엄경이 인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인도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 부처님에 의한 초기 불교가 있어요. 초기 불교.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초기 불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지금 뭐 남방 불교 저런 거를 초기 불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초기 불교는 사라진 불교예요. 부처님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 약 100년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왜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고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고려 있었잖아요. 우리 왕조에 고려. 고려 존재했던 거죠. 존재합니까 지금?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고려 청자가 나왔어. 그건 가능하지. 그게 고려예요? 고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현대예요. 현대. 우리가 고려를 계승했지. 그 뒤에도 조선도 있었고 대한제국도 있었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미군정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존재했던 개념이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기 불교가 지금 존재하고 부처님 수행을 우리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구라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문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조선도 있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현재 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건 이걸로 끝났고 이 뒤에 부파불교라는 게 있어요. 부파불교. 여러 파벌로 나뉘어진 불교. 이렇게 파로 여러 개로 나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도가 땅이 너무 넓고 문화 배경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동일 룰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달라서는 같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이 다르면 같은 집에 살기 참 어렵습니다. 서로 대화 안 하고 한 방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의 온도가 다르면 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게 살기가 어려우면 장판을 반쪽씩 쪼개서 만들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체질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차지고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젊어서 이제 화병이 많고 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막 갑자기 막 더웠다 찼다 하고 아니 그런 경험들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겪는 게 아니고 나는 겪고 내 옆에 사람은 겪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안 맞으면 살기 힘들죠. 게다가 자는 주기가 안 맞으면 살기 힘들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초저녁잠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막 밤에까지 있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다고. 그게 각방 쓰고 뭐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인도라고 하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인도나 중국 얘기할 때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걔네는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전국적으로 한파다. 뭐 이런 개념이 없다. 걔네한테는. 걔네는 언제나 사시가 있는 거고 사계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는 비 오고 어디는 날이 쨍쨍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민족도 다르다니까요. 우리도 원래 여러 민족들이 섞였지만 지금은 다 그냥 어우러져서 비슷비슷하게 된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된 거예요. 근데 땅이 크면 그게 전부 중국이 100년이 지난다고 민족이 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 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게 거기에 맞는 특징적인 불교로 바뀌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불상 다르고, 뭐 태국 불상 다르고, 중국에 가봐. 그럼 중국 불상이 다르고, 생긴 게 좀씩 다릅니다. 그게 각 특징마다 불교가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 불상은 다 똑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구려 불상하고 백제 불상하고 신라 불상은 다릅니다. 그 시절에는 달랐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원래 불교가 이때는 불교가 작았어요. 이때는 불교가 한 이 정도 되니까 단일 체제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시기에 오면 그 뒤로 오면 불교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 체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체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팔 지어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맞춰서. 아마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확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식음료 회사. 근데 코카콜라도 그렇죠.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의 가장 큰 차이점 혹시 아세요? 코카콜라는 전 세계를 단일한 맛으로 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코카콜라를 먹나 중국 가서 코카콜라를 먹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같은 데 가서 음료수를 딱 마시려고 했는데 그냥 음료수를 이런 거 사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중국 음료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게 정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맛을 잘 판단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콜라를 골라. 왜? 그거는 익숙한 맛이거든. 맞지? 하지만 맥도날드나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다릅니다. 햄버거 맛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저 유럽 갔을 때 저랑 같이 간 애가 제 신도 아들내미랑 갔는데, 그 신도 아들내미가 자기는 모든 지역에, 다니는 지역에 햄버거를 먹어봐야겠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맛이 다르니까, 유럽 안에서도 맛이 다 다르다니까, 나라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싶대. 그래서 아니 우리 정서는 아니지. 우리 정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또 다른 때 동유럽을 갔는데 그때는 또 저랑 같이 간 일행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동네마다 맥주를 맛봐야 되겠대. 아니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유럽이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를 맛봐야겠다는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사실 걔가 햄버거 맛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됐어. 그럼 우리 정서는 아닌 거지. 우리 정서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저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카콜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비슷하게 동일률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동네에 맞는, 그리고 시간대도 달라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땅이 넓기 때문에 해 뜨는 시간 이런 게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실제로 안거 기간도 달라요. 지금 우리는 7월 보름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하한거 그러면 7월 보름이 해제 때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4월 15일부터 7월 15일. 그런데 율장에 보면 전한거라 그래서 3월 15일에 들어가지고 6월 15일짜리도 있어요. 왜? 기후 조건이 다른 거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기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비 오는 기간이거든요. 동네마다 우기가 좀씩 다른 거예요. 계절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한 달 차이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일률로 묶을 수는 없잖아. 자, 안거 날짜를 그럼 통일합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 원래 비 올 때 어디 나다니기 힘드니까 거기서 집중 수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룰들에 의해서 서로 쪼개져서 약간씩 지팔 지연드는 게 부파불교예요. 이게 한 20개도 되고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파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거고, 지금 남방불교에 남아있는 거는 원래 서북인도 부파였었던 분별설부. 이 부파 중에서도 큰 부파가 있고 작은 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찌끼다시가 있고 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불교에도 종단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조계종이 제일 압도적으로 큰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로 얘기하면 천태종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세 번째로 생각하면 진각종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거의 다 전 찌끼다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게 있었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조계종만 우리나라에 6, 70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원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고 한국불교 조계종. 뭐 이래갖고 그게 그냥 거기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저 장충동 족발집에 가면 그 족발 골목에 가면 다 원조야.
이번에 저희가 강릉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초당에서 이제 초당 순두부 아시잖아요. 하지만 거기 가면 초당 순두부집이 겁나 많고 어느 게 원조집인지 아니 저는 장충동 옆에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장충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어느 집이 원조인지 압니다. 하지만 초당은 어느 집이 원조인지를 모릅니다. 경주도 가봐. 경주빵, 황남빵이 지천으로 있어. 뭐 보리빵. 그거 아는 사람만 원조를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아니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계종만 해도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 아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여기 띄어쓰기 하잖아요? 다른 종단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을 띄어쓰면 안 돼. 언뜻 생각할 때는 대한불교 띄고 조계종이 더 맞을 것 같거든? 다른 종단입니다.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한숨에 읽어야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진짜 웃기지? 별놈 걸 다 따라 한다네. 환장하겠다. 아이고 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설일체유부, 경량부, 뭐 이런 것들이 큰 부파고 나머지 대부분 다 찌기다시예요. 찌기다시. 찌기다시. 우리나라 구산선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골산문, 가지산문 이런 게 큰 거고 나머지는 다 찌기다시예요. 찌기다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분별설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어요. 개뿔도 아닙니다. 진짜. 부파불교 역사에서 아무 개뿔도 아니에요. 그런데 운때가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때가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 근처에 있다가 스리랑카로 가서 지금 현재 남방불교가 된 거예요. 남방불교가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 백남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전파상하다 인생 끝났을걸?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근데 외국 가서 갑자기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쪽 가서 떴으면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떴다고 그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남방불교라고 하는 게 저 족보도 없는 불교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속이는 게 그게 뭐 부처님의 그걸 이었다는 동, 뭐 됐다는 동, 이것과 이것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절돼. 이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오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 20개가 넘는 게 다 내려오느냐? 아니, 다 없어졌어. 그리고 우연치 않게 얘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얘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도 그 희한하다고 그런 집 있어요. 예전에 보면 중국에 중국 북송 시대 때 명도 선생, 이천 선생이 있는데 정명도, 정이천이가 있는데 정호고, 정이인데 이 형제거든요. 형은 굉장히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광풍제월이라고 비계인 뒤에 이렇게 구름 낀 저런 상황에서 구름이 바람에 불어서 쫙 이렇게 거치면서 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대. 뽀사시하고 동생은 초벽고봉 같다는 거예요. 초벽고봉이 뭐냐면 까지른 듯한 벼랑. 그러니까 깐깐하고 뭐 잔소리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 저런 꼬껍쟁이랑 씨 어떻게 사노? 이런 스타일들. 근데 우리 선생님도 저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 했었다고 예전에. 희한하게도 어디든 그렇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격 좋은 사람이 오래 못 살고 성격 좋은 사람 집안이 금방 대가 끊깁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이 팀만 이랬던 게 아니고 나중에 주자가 주희인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 사람도 성깔이 이게 들어온 거고, 이 사람 친구가 아주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동네라고. 이게 합쳐져서 나중에 이 사람 쪽이 몰락하니까 이쪽으로 싹 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성리학이에요. 우리나라 율곡도 마찬가지. 율곡이 좀 이게 성깔이 좀 있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우계 성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성격 좋은 사람이거든. 성격 좋고 집안도 좋고 덕도 있고. 그래서 저기 제자가 많았어요. 율곡은 정치꾼으로 바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친구거든요. 그걸 계속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쪽 세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율학파라고 그래요. 우율학파. 우계성운과 율곡학파. 이렇게. 나중에 저쪽으로 다 흡수되고, 이런 양반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그래서 이 집이 대가 끊긴다. 대가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집에서 대를 이어와요.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양자를 받을 때 피가 섞이지 않으면 양자를 쓰지 않으니까 가장 이제 위에 애를 데려다가 양자로 쓰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 전통이에요. 그래서 딱 해도 그렇게 해서 이어도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면 안 돼. 되게 재밌어. 이 집은 계속 잘 나가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어지는 게 주류는 아니다. 정당성이 있는 건 꼭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최강은 설일치 유부였는데 이 분별설부만 지금 남아서 이 부파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파불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승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소승불교라고 했는데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기에는 요즘은 시절이 바뀌어서 너무 그게 공격적인 말이거든. 소승불교가 좀 찌리한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용어를 공격적으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시절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남방불교,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불교, 북쪽에 있으면 북방불교, 이렇게 북쪽으로 전해진 불교,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이 상구덕도 없이 우리는 초기불교 이렇게 나온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는 의미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오리지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왜 공격하는 의미냐면 너네는 아니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북방불교도 대승불교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저 찌리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사용이 있다는 걸 정도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파불교가 내려가고 그때 기원 전후에 대승불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이거대로 내려가고 여기 기원 전후에 대승불교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대로 내려오고 이건 이거대로 내려오고 쉽게 말해서 이건 지금 현재 남방불교로 남아있고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이건 북방불교. 남방불교는 노란 가사, 이쪽은 원래 빨간 가사,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 지금 현재 조계종 가사는 젓갈색, 젓갈색, 팥색.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소승, 이거는 대승. 그럴 때 대승불교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저게 이제 기원 전후거든요. 이게 기원 전후. 기원 전후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인도에서는 문자의 발견. 그러니까 문자의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발견이 아니고, 문자로 글을 씁니다, 경전을.
그 전에는 암송 문화였었고, 인더스 문명에는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년, 6,000년 전에도 문자가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면 문자로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성스러운 거는 문자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암송해야 된대. 근데 기원 전후가 되면 그런 분량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미 암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 쓰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가 기원 전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이게 지그들끼리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저 부파불교 문헌들을 보면 지금도 야,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진짜 할 일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입자의 결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입자들은 다 동그랗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원소들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 저렇게 해서 동그랗다라고 얘기하면 반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동그라면 요런 데서는 어떻게 붙냐? 이렇게. 그럼 축구공 같이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축구공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빈틈없이. 그죠? 그런 얘기들을 쇠가 빠지게 합니다.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다가, 그래, 사고 실험이다. 사고 실험. 생각으로만 가지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머리 굴리면서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답도 안 나고, 뭐 그거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죽자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에 왜 신도가 주냐면, 선원의 스님들이 2,000명, 3,000명씩 결제를 하는데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금도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몇 개 하는데도 사람이 없다고. 스님들을 떠나서 공부하는 놈까지 다 넣어도 사람이 없다고. 환장한다니까요. 환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뭐 들어도 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절대 와서도 저도 깜짝 놀랐잖아. 임원진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 몰라. 서로 다 몰라. 그냥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몰라. 진기해. 진기해.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이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부처님 당시에 보면 꼴배던 목동도 부처님 얘기를 듣고 그래요? 이러면서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겠고 이거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뭔가 생각하신 뭔가가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암행어사 방문수 뭐 이런 얘기들, 오성과 한음 이런 얘기 전해지듯이 그 당시 전해지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섞여서 쉬운 불교 운동, 이게 대승불교예요. 쉬운 불교 모토가 뭐냐면 실천불교. 그래서 그 실천불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살이에요. 보살이에요. 보살. 그렇게 해서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불교 안쪽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부처님이 사셨던 이 동네에서 나오는 경전이 법화경. 남쪽의 더운 지역은 상황이 또 달라요. 상황이 또 달라. 이쪽하고 이쪽은, 인도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 더운 지역에서는
더우니까 사람이 명상관을 해요. 이렇게 관조한다고. 더우니까 안 움직이고. 북쪽은 조금 시원해질 때도 있는데 남쪽은 노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조하는 게 말자인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경전이 반야경. 또 여기서 나오는 경전 중에 이 세상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이렇게 해서 심 중심으로 인식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화엄경.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힘들게 오지. 힘들게 오지. 이 화엄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용수, 나가르주나.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들어보면 알 수 있냐면 화엄경 약찬계. 저 신중단 보고 여기는 매일 하나요? 사시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초하루 보름 때 아니면 기도 끝나고 이제 신중단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 화엄경 약찬계 대방광불 화엄경 이런다고. 대방광불 화엄경이 풀네임이요. 화엄경에. 화엄경은 좀 줄인 이름이고 풀네임은 대방광불 화엄경. 잡스가 있고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 풀네임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풀네임이 대방광불 화엄경.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용수보살 약찬계. 용수보살이 이걸 축소시켰대. 양이 너무 많아서. 구라입니다. 구라인데 그냥 용수보살 이름을 판 거예요. 누가 써머리 한 거야. 쉽게 말해서. 너무 경전이 많으니까 써머리를 하는 거야. 써머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머리 할 건가? 이 화엄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써머리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요약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의상대사가 한 법성계. 들어봤지? 법성은 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렇게 법성계. 그 다음에 화엄경 약찬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용수보살이 했다라고 뻑뻑 우기고 있는 이렇게 이름이 뚜렷하게 나오면 대부분 사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 뭔 얘기인지 알아? 위작이나 이런 것도 너무 흔적이 뚜렷하면 위작입니다. 뭔가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강조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성계 봐봐. 법성계에서 법성계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의상대사께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의상대사께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방산석경이라는 데 보면 의상대사거라는 중국어 없어요. 의상대사가 뒤에 해놓고 사인을 해놓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상대사 법성계 이렇게 시작하면 딱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정상입니다. 아니 뭐 김소월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시 지어놓고 자기 이름 박는 거 봤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 이름 박는 거는 JYP밖에 없어요. 박진영만 지 이름 박아. 진짜. 걔 노래에서는 JYP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외에는 이건 쪽팔려서도 못 박아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면 못 박아요. 저도 책 낼 때 제 이름이 들어가는 책이 있어. 자연스님의 조금 특별한 불교. 이런 거 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내가 내 거를 내 이름을 박아서 넣겠어요? 출판사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야 그래도 이름 좀 빼라 쪽팔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할 것 같아? 그런 캐릭터 해? 딴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우리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 정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하고 동아시아하고 이게 정서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비스님 봐봐. 그러면 여천무비야. 그거는 법호가 여천이거든. 여천무비. 하늘과 같아서 비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불교식 어법이고 이거를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별로 높이 안 쳐줍니다. 추접스럽다고 생각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를 나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이렇게 까버린다고. 그래서 유교적인 이름은 사실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는 듯이 겸사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글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런 이름 딱 보면 어휴 충격받지. 충격받아. 이게 무슨 뭐 되바라진 것도 아니고 이제 딱 이렇게 생각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인도 정서에서는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주는데 사람들한테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비구를 만났어. 오비구의 첫 설법을 할 때 만나니까 뭐라고 오비구들이 이제 부처님 얼굴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도 안 해. 그냥 고타마시여. 우리랑 헤어질 때랑 얼굴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첫 마디라. 나를 고타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깨달은 사람 붓다다. 이렇게. 그게 인도식이에요. 인도부터 유럽까지가. 지금 취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거든요. 자기소개서. 나는 뭘 잘한다. 라고 지금 말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인도 문화가 들어온 게 아니고 유럽에서 출발한 게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똑소리 나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똑소리 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되바라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여러분 세대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약간 양보하라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럽고 당차 보이기도 하고 내 딸이 그러면 자랑스럽고 며느리가 그러면 저게 조금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이게 문화적 충돌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문화적 충돌 구조로. 그래서 며느리한테 뭘 얘기했는데 어머님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런 말이 맞기는 맞는데 틀린 것 같진 않은데 그럼 그렇게 하렴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지나가는 한 생각 내가 저때 감히 저런 식으로 행동을 못했는데 저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연세도 많고 권위적이면 이제 기분 이제 한번 틀어졌어. 뭐 걔가 쇼파를 물어뜯어가지고 기분이 틀어졌어. 그러면 어따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거지. 말로는 절대 못 얘기해요.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100% 집니다. 100% 집니다. 말도 얼마나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는지 몰라. 내가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좀 당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유럽은 같은 문화권이라서 그래요. 기층이 같아서 그래. 인도 유럽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는 자기를 약간 겸양하는 문화. 그래서 논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과 같은 것. 인이 유교의 핵심이잖아. 그런 건 나도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나도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제자들이 선생님께서는 인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뭔 말 같지도 않은 거래. 이렇게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선생님. 우리도 그거 나오잖아. 수양대군 때도 단종이 3번이나 이렇게 숙부가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내가 어떻게 보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동아시아 정서예요. 그래서 제일 눈치 보기가 힘든 게 뭐냐면 어른을 모실 때 진짜 저 어른이 생각이 없는 건지 튕기는 건지 저게 진짜 여행을 안 가겠다 하는 건지 저 음식점을 안 먹겠다 하는 건지 판단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삐져요. 아니 그게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나중에는 설마 이 어른이 계속 이런 거 하셨는데 이거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그 음식점을 잡아놓으면 내가 안 먹는다는데 시켜놓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이 집 맛도 없구만.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우월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서 위에는 눈치를 봐야 되는 세대, 밑에는 치고 올라오는 세대. 이렇게.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복 받은 세대라고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왜? 돈 안 벌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세대. 여러분 자녀들은 다 맞벌이하고 개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집에 와서는 가사분담, 남자도 떨어지든 말든 가사분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구경시켜준다고 막 시트부터 해가지고 막 이따시만큼 엘리베이터를 2번, 3번 타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뭘 장치를 해야 되고 그러고 차를 몰고 기 나가요. 여러분 세대는 남편은 그냥 돈만 좀 많이 벌어오면 이렇게 던져주던 세대. 던져주고 소파에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텔레비나 보는 세대. 마누라는 그 앞에서 잔소리 좀 들어주지만 혼자서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사먹으면서 씹고 있는 세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답사나 이런 거를 해보면 주부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 댕겨보도 못했고 이거 관계도 못 맺어. 그래서 한 번 정도 따라왔다가 이거 어디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갚는다고. 그런다고 그걸 뭐 일일이 살펴줄 수도 없고, 여자는 혼자 와도 자기가 그냥 거기서 어디서 묻힙니다.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될까를 봐요. 공항에서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딘가로 묻혀서 굴러댕겨요. 남자는 못 굴러댕겨요. 혼자 밖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있다가,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거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내가 5, 60대 사람들을 오죽 만났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뱃속 편하게 시간 제일 많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꼭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유일하게 시간이 제일 많은 세대. 여러분 자녀분들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과중한 노동력에 시달리는 세대. 그 선진국은 어쩔 수 없어요. 노동 시간이 효율적이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대신 기계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을 잘 못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훨씬 많은 일을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가봅시다. 맞박에다가 용수보살이라고 써있는 용수보살 약찬계. 전에 이거 약찬계 해주 스님 안 하셨어요? 했죠? 그 용수보살이 했다 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훅 넘어가던가요? 에이, 뭐 자세히, 그 2시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쇠가 빠지게. 아니, 용수보살 했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요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전이 많아서 그래요. 이 화엄경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이 남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풀세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엄경은 지금 전해지는 게 60권짜리가 있고 80권짜리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이 겁나 많아요. 지금 책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80권이니까 막 이따시만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다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주류는 중관과 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관 김성수 선생님 그때 중관했죠? 네. 그 다음에 유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식은 제가 안 넣었어요. 저 유식을 잘할 만한 사람도 없고 어렵기만 어렵고, 그래서 제가 김성수 선생님은 중관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수 선생님 넣었고, 이게 강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수업들이 대학하고 달라요. 대학은 학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사 역량보다도 그냥 애들이 그냥 무조건 들어요. 근데 여기는 강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강사가 잘못하면 그나마 맥 없는데 떨려나간다니까, 사람이. 떨려나가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강사가 지느냐? 내가 진다고. 내가 책임자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절에서는 이 인원수가 뭐 반파가 됐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함량 미달을 최대한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중간도 어렵고 유식도 어려워요. 근데 김선호 선생님은 원래 잘합니다. 그 양반이 전국구예요, 전국구. 강사도 전국구가 있고 지역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면 알아. 그 전국구인지 지역구인지. 그리고 초자도 있어. 초자는 한번 어긋나면 계속 그 어긋난 상태로 간다. 이게 좀 해본 사람들은 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이 봉헌사가 되게 웃기는 게, 사람들이 속아서 와서 그래요. 속아서 와서 그렇다고. 봉헌사가 강남에 있고, 그러니까 강남 쪽에 아무래도 학력 수준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좀 알 거야. 이래서 좀 높은 걸 준비해 온다니까. 하지만 와보면 상태는 바닥이요. 그래서 내가 바닥이라고 고지를 해줘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그냥 바닥이야, 여기. 바닥이야.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가 조계사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이 교육 수준이 떨어져. 불교 교육 수준은 조계사보다 떨어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처음에. 근데 한 2번 보니까, 아이고, 씨.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처음 불교대학 같은 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야간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경기를 처음 뛰어보면 오류 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간 사람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왜?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남자분들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남자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야간이 훨씬 수준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훨씬 떨어집니다. 여자보다. 진짜 개뿔도 모르고 그냥 아는 소리만 해요. 남자들은.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본 게 있어. 남자는 쌩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에 오는 가정주부들은 절에 왔다 갔다 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법문도 좀 들어보고 이런 사람이고, 야간에 오는 사람은 직장 댕기다가 진짜 처음 절에 온 사람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절에 와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그냥 절에 언제 갔냐면, 가족들이랑 놀러 갈 때 절이 있으면 그냥 들렸는데, 그것도, 신발 벗고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기도 약간 뻘쭘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배회해. 그리고 마누라가 법당 들어가서 절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강사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뭐 사회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알아들을 거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택도 없어.
네. 택도 없어. 그래서 그게 조금 해본 사람은 이렇게 딱 보면 한 5분 안에 간을 봐가지고 노선을 바꿉니다. 이게 빨리 바꿔야겠다. 안 그러면 이게 다음번엔 다시 부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딱 한다고. 그런데 초짜들은 자기가 준비해온 게 있으면 그걸로 그대로 간다. 바꿀 여력이 없어. 그러면 서로 불쌍해. 서로 힘들어 죽겠어. 듣는 사람 너무 힘들어. 듣는 사람하고 막 딴짓해. 졸려 있어.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있는 줄 알아? 그 사람 가르치면? 땀에서 등에서 막 땀이 쭉쭉쭉쭉쭉 막 하면서 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리고 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또 이게 또 날아가요. 그나마 또 해왔던 게.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스피치 교육이나 이런 거, 앞에서 이런 수업하는 거 교육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청자를 개무시해라. 라고 해요. 청자를 개무시해라. 아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강단 있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설령 여기에 불교 전공자들만 다 앉아 있어도 개무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저놈이 나보다 좀 더 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죽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60권, 80권짜리 병전 이게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도 불교에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주류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류가 아니에요. 화엄경이. 그래서 이 화엄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완성은 중앙아시아에서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 인도에서 풀세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이제 조립이 되고 있다가 완전해지는 거는 중앙아시아에서 돼요. 어저께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어저께 제가 학교를 갔는데 추석이라고 누가 이렇게 양갱 같은 걸 하나 줬어요. 어떤 스님이. 그래서 나 양갱인 줄 알고 받았다. 나 양갱, 그렇게,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단 걸 잘 못 먹겠더라고. 나 양갱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파카볼펜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볼펜 잘 안 써요. 요즘 이제 또 늙어가지고 볼펜을 쓰면 손이 아파요. 중성펜, 우리. 물로 나오는 거 쓰거든.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프랑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제조국은 중국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건 인도, 완성된 건 중앙아시아.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인도, 남인도. 그렇게 해서 60권짜리, 80권짜리. 근데 너무 이게 길어요. 그리고 이 말고도 40권짜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 맨 뒤에 화엄경 입법개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이렇게 참배를 쭉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 스토리예요. 이야기 스토리. 그래서 그것만 띄워놓은 게 40권이고 그거는 풀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대경이라고 안 해. 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풀세트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거 경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축약해야 될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 축약하는 게 뭐냐? 껍질만 축약하는 거예요. 목차 중심으로. 그게 약찬계예요. 그게 약찬계. 그래서 무슨 품, 이 목차 쭉 넣고 뭐 7초구에 뭐 이러면 그 어떤 장소, 목차 이런 것만 쭉 앞에서 한번 당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있냐면 화엄경에는 39위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엄성중. 그래서 신들 이름 쭉 넣고 대천안전주의신, 바산바ян주야신, 뭐 희목관찬주생신 뭐 이라고 쭉 그 신들을 넣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 신중단으로 들어간다고. 신중단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맨 뒤에 보면 53 선지식 그 참배하는 54명의 3명의 선지식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축해 놓은 게 약찬계예요. 그렇지 않던가? 해주 스님이 언제 수업하셨죠?
그죠? 1학기 때 한참 됐죠? 해주 스님이 약찬계를 했어라는 것만 기억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훌륭해! 훌륭해! 지금 여기에는 그게 해주 스님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정도만 해서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어차피 공부는 젖어 들어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젖어 들어간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차츰차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저 공부법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말 배우는 거하고 같아서 익숙해지는 거지, 우리가 한국말 배울 때 익숙해진 거예요. 외운 게 아니에요. 모국어를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어사전 거의 안 찾아봐요. 평생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만 외우고 찾아보고 문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익숙한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세에서는 더욱더 진짜 익숙해질까? 익숙해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답사 같은 것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말로 떠드는 공부에 그 교수법에 교수법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떨어져요. 교육 효과가.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면박을 주지만 대화를 약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 룰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면박을 주는데 사실 젊은 애들한테 할 때는 면박 주면 안 돼. 그건 난리 난다. 여러분 세대는 그걸 용인해요. 조금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가 봐. 이렇게. 물론 왼수되는 사람도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애들 할 때 대할 때는 또 다르게 해야 돼. 룰이 또 달라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유교적 문화가 있어서 그래도 선생이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요. 그래서 다 달라요. 이게 문화가. 그리고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체험학습이에요. 가서. 그래서 제가 설명도 그 자리에서 듣는 게 최고다. 그 자리에서 듣는 게 최고다. 그리고 제가 늘상 요구하는 거는 한 번은 읽어와라. 그리고 그걸 미리 읽지 마라. 절대. 제가 눈만 좋으면 답사 가면 답사하는 그 버스 안에서 읽어라를 권장해요. 왜? 너무 미리 읽어도 안 남아요. 안 남아. 살짝 기억이 남았을 때 설명을 들으면 장기 보존 처리로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 놓은 거는 그냥 제목이나 껍질 중심으로 요약해 놓은 게 약찬계. 그래서 왜 용수보살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용수보살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유치한 써머리를 안 합니다. 노트 정리하는 것만 봐도요, 걔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 참석을 못해서 노트를 빌렸어. 그래도 그지 같은 애 거는 빌려봐야 소용도 없어요. 참석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물론 걔 중에는 노트 정리는 더럽게 잘하는데 공부는 못하는 애가 있어. 불가사의한 애가 있어. 한 반에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막 그다가 그런 애들 또 특징이 막 칼라 볼펜을 써가지고 강조해 놓고 싹 다 해놓는데 노트에만 있는가 봐. 그거는 머리에는 없어. 시험 볼 때는 작동을 안 해.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껍데기만 외워도 가피가 오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껍질이 어떻게 가피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내용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엑기스. 뭔 뜻인지 아시겠지? 이건 표제의 요약. 이건 엑기스.
근데 용수보살 같은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 어떤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절대로 껍질 교육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왜? 나 이것까지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싸 보이잖아. 남이 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너무 싸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늘상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중간에 한두 대목 정도는 좀 깊은 걸 한 번씩 이렇게 찔러줍니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저놈이 너무 만만한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 저런 식은 나도 하겠는데, 이러면 물리는 거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갔다가 퍽 나와야 돼. 다 이게 뭔가 작전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들어가는 비율이 대학에서 하는 거 틀리고,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수업이에요. 이런 수업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막장 수업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학원 수업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전공 수업이 쉽고, 그 다음에 교양 수업. 교양도 자기네 교양 아니고, 대낮 막 들어오는 교양이 있어. 개뿔이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들어오는 거 있거든? 제일 어려워. 왜? 편차가 심하잖아.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다음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 수업은 듣지. 욕 더럽게 하지. 그리고 그게 퍼져나가요. 그 선생님 거지 같더라. 이렇게. 한 과에서만 퍼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전체로 퍼져. 거지 같은 이렇게. 석사나 박사 대학원에서는 아무리 거지 같아도 거지 같음을 말도 못해. 왜? 색출해요. 어떤 놈이 거지 같음을 했는지도 들어온다니까? 왜? 뿌락지가 다 있어. 그게 지도제자야. 저놈이 선생님을 씻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아? 말도 못해.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워. 저래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도 막 몇 수생도 있어. 또 하고, 별로 집에서 할 일도 없고, 계속 꽂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쌩짜 온 사람도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판보다? 초하루 보름. 저 기도예요. 진짜 절에 그날 처음 온 놈도 있고, 한 30년 된 놈도 있다? 그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몇십 년 들은 사람도 있어. 지금 여기는 주지가 자주 바뀌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안 바뀌는 절들이 있어. 주지 스님하고 같이 커왔어. 뭔 얘기인지 알아? 계속 들었어. 그런 사람 앞에 몇 명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양반들의 기대치를 다른 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또 딴 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환장한다. 이게, 환장한다. 그리고 주제나 있어? 초하루 보름 법문은 주제도 없어. 그냥 대빨이나 던지고 시작하는 거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엑기스, 요거는 껍질. 이해되시죠? 그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가봐요. 자, 또 가봅시다. 법성계와 약찬계. 법성계 해보셨어요, 혹시? 법성계를 해보셨나? 아니, 그거 말고, 기도할 때. 아, 그래요? 절에서 언제 하냐면, 본송할 때. 제지내고 맨 마지막에 저 소대로 갈 때, 그때 법성계를 해요. 예, 그때 법성계를 해. 그래서 스님들은 법성계는, 약찬계는 못 외워도 법성계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 소대까지 걸어가면서 해야 되거든? 책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약찬계는 책 보고 해도 돼. 하지만 법성계는 무조건 외워야 돼. 목 닥치면서 어떻게 책을 볼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외운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 이거는 껍질을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하는 건데 의미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 게 어렵고 짧은 게 쉽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언제나 정반대입니다. 긴 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80권 하엄경, 60권 하엄경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이게 270자거든. 이런 게 더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축해놨기 때문에. 네. 압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전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특수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부적같이 만든 거예요. 이 그림만 하나 있으면 그게 일승법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불탕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그렇게. 일종의 부적이요. 저런 그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내용적으로 셈이야. 이해가 돼? 그렇게. 봐봐.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가는 거야. 이쪽은 지금 쉽잖아요. 이건 제목하고 내용, 등장인물하고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쉬우니까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또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한 제목에 모든 게 들어있다. 제목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제목 속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신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이 부처님 가피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신중단을 잘 모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실무자라니까. 저도 제가 여기 소임 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장 스님하고는 충돌해도 돼. 뭐 일이 이렇게 서로 안 맞으면 충돌할 일도 없어요. 여기는 다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충돌하면 안 될 사람 누가 있을까? 예? 아니, 주의 스님하고는 충돌 대상이 아니에요. 충돌하면 잘리기 때문에. 충돌할 수가 없어요. 충돌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충돌하면 이미 사라졌어. 충돌하면서 존재한다는 거는 비슷한 레벨 중에서 절대 언간하면 건드리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원주 스님이에요. 실무 담당자. 뭐 비품이 떨어졌어. 그럼 비품을 사서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원주 스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좀 안 해주는 거야.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피곤해져. 안 해주는 건 아니야. 안 해주면 싸움이 나니까.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으니까. 내가 까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살살 밀어버리면 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원주 스님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원주 스님하고 저하고 같은 문중이고 저하고는 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충돌할 그건 없어요. 근데 비유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훅 오죠? 그래서 그 원주에 해당하는 게 절에서는 신중이에요. 신중이에요. 그래서 신중한테 잘해야 잘 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보살은, 그러니까 봐봐. 기도를 하면 부처님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냥 아우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으면 지금도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뭐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뭐 몇만 명 이상, 뭐 몇십만 명 이상, 몇십만 명 아니구나. 몇만 명 이상 되면 대통령이 이렇게 뭐 봐주기로 했잖아. 20만 명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응답을 해주기로 했잖아. 대통령이 응답하겠어? 그치? 그 밑에 거기 뭐 담당하는 놈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찾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걸 처리해줘! 이렇게만 얘기할 거 아니오. 대통령이 그걸 막 알아보고 진짜냐? 이러면서 막 인터넷 두드리고 막 대통령이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대통령은 판단자지 실무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안건이 올라오면 그쪽 실무자한테 저걸 전달해서 그걸 잘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놈이 또 있겠지. 그 밑에.
맞지? 그래서 요 밑에서 어떤 실물을 도와주는 게 보살이요. 그리고 맨 밑에 말단이 신중이요. 그러니까 위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밑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돈 벌어다 주는 아버지보다 용돈 찔러주는 어머니가 고마운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버지가 벌어오니까 엄마가 주는 거지. 하지만 엄마가 그거를 분배하거든. 분배하는 힘이 있거든. 재정기획부 장관이야 이게. 예산을 만들어 오는 건 아닌데 그때 자식이 지금같이 뭐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다 예산 지원이 되지만 자식이 넷이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이번에는 얘를 옷을 사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게 그러면 이제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틀어주기 나름이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잘 보이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 신중을 잘 모셔야 돼요. 신중을 잘 모셔야 돼. 그게 누구냐면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성중이에요.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경을 딱 피면 세주묘원품이라는 게 나오고 세주가 세상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신들 39명이 나와요. 39위 화엄성중. 39종류의 신들이 나와. 요 신들을 모아놓는 게 화엄성중, 신중단. 근데 이게 이제 인도 신들만 있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신들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도합 104명을 만들어. 그래서 104위 화엄성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신중단에 대고 화엄경 약창계를 하는 거예요. 약창계는 언제나 신중단 쪽 보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잘 친해봅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신중단 보고 저 열심히 해라. 신중단 보고 저 열심히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위쪽은 잘 안 삐져요. 뭐 문제가 생겨도 잘 안 삐져. 근데 실무자들이 원래 그게 또 곤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쪽에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이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철 스님이 굉장히 잘못하신 게 신중단 보고 절하지 못하게 한 게 사실 그게 성철 스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철 스님은 스님들한테 절하지 말랐겠지 신도한테 절하지 말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스님들이 절을 안 하니까 신도도 아울러 절을 안 하게 되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 끝에 신중단에 절할 일이 없어요. 마참 그렇다니까요. 예불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약창계는 대부분 이 화엄성중하고 관련해서 쓴다. 이거를 옹호성중이라고도 합니다. 화엄경에 나온다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도 하고 불보살을 옹호한다 그래서 옹호성중. 옹호성중. 그래서 옹호성중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39위 화엄성중이면 39위만 얘기 있으면 화엄성중이라고 해도 되고 104위면 이게 꼭 화엄경에만 나오는 분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옹호성중 이라고 하는 개념도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근할 때 저런 거 하지 않아요? 신중기도 하면? 보통 화엄성중 정근하죠. 화엄성중이라고도 하고 옹호성중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만 하는 얘기를 좀 해줄게. 껍질만 하는 얘기. 법성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전에 얘기해줬나요? 그런 거 불태우다가 했다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 의상대사가 종남산, 중국에 가면 종남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장안 남쪽에. 장안이 13조 고도, 17조 고도예요. 13왕조의 수도, 17개 왕조의 수도가 장안이에요.
왜 13개고 하나는 17개가? 찌리한 왕조까지 치면. 곰방 생겼다가 샥 망하는 놈들도 있거든. 그런 것까지 다 치면 17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먹은 왕조를 치면 13개. 장안 가봤어, 장안? 슬프다, 씨. 슬퍼. 장안에 진시황 병마용 뭐 이런 거 아세요? 그건 함양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안이 아니고 그건 함양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장안하면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게 병마용 이렇게 생각한다고. 병마용 자은사. 근데 실제로 불교의 메카는 종남산에 있어요. 종남산에. 그 남쪽에. 진령산 끝쪽에 따라서 종남산이에요. 그 옆에가 태백산이에요. 제가 내년에 이 태백산하고 이 종남산에 한번 또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장안에 한 8번 갔다. 8번 갔다. 그래서 제가 가면 가이드가 말을 안 해. 지가 다 하겠지 이래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한다니까 이놈이. 그럼 지가 가이드비를 나한테 주든가. 거기에 의상대사가 유학을 해요. 그게 원래 의상스님이 갔었던 데가 지상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지상사. 나중에 낙산사를 가면 낙산사 박물관이 있어요. 낙산사 아시죠? 혹시 낙산사 안 가본 분? 나 괜찮아. 뭐 괜찮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가보셨어요? 그 홍련암도 가보셨어요? 홍련암 이렇게 배꼽 옛날에는 이렇게 뚫었었는데, 그치? 지금은 유리로 돼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배꼽 이래가지고 이렇게 탁 들으면 밑에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거 있었는데, 예. 중국에도 그랑 똑같은 지형이 있다. 예. 그게 보타라카산이에요, 중국에. 그 낙산사도 보타라카산이라는 의미거든. 똑같아. 파랑새도 나오고. 낙산사에도 파랑새 나오는 거 모르세요? 뭐 몰라도 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거기 낙산사에 가면 낙산사 박물관이 있어. 거기 보면 의상대사가 중국으로 유학하고 의상대사의 일대기를 기림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지상사로 딱 이 양반이 유학을 간다. 그때 이제 지엄스님. 중국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자 봐봐. 화엄종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대단한 교종이에요. 교종. 공부하는 종파. 그래서 이 화엄종의 초조가 그 장안에 살던 두순스님이에요. 문수보살의 화신이다라고 알려진 사람. 그 다음에 2조가 지엄스님. 3조가 현수 법장스님이에요. 이 법장스님의 사형이 의상대사예요. 저렇게 버려야 다시 안 살아나.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살아와가지고 이게 바뀌질 않아. 4조가 청량 진관스님. 저번에 여기서 봉은사서 오대산 갈 때 거기 가신 분 있어요? 그때 오대산 갈 때 가신 분들은 그 현통사가 그게 청량사고 거기가 진관스님 주석서예요. 그래서 청량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규봉 종밀스님. 이렇게. 이게 화엄의 5조거든요. 5조. 그래서 의상대사 계실 때는 법장스님은 행자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일반인도 같이 수업을 했어. 지금 무비스님 법석 생각하시면 돼요. 무비스님 법석에 가보면 무비스님 화엄경 얼마 전에 완성하셨잖아. 그죠? 근데 거기 가보면 스님도 있고 일반 재가인도 있고 같이 수업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일반인만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해인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스님들만 또 하고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는 같이 하는 데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인이었고 출가하기 전이고 이 양반은 이제 스님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은사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의상대사가 돌아올 때 진짜 또 진기한 사연들이 있다. 그런 거 얘기해주면 재밌는데.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의상대사가 60권, 그 당시 텍스트는 60권짜리 화엄경이에요. 이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80권짜리는. 80권짜리는 현수 법장 스님 때 번역이 돼. 그래서 당신 공부할 때는 책이 없어. 그러니까 60권짜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를 써서 내요. 책 한 권을 선생님한테 다. 예.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읽어보고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 하여간 노인네들 다 그래요. 엉뚱한 얘기를 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이러면서 아궁이에다 책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궁이에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책이 샥 아궁이로 들어가니까 안 타긴 개뿔이 안 타. 홀라당 타지. 탔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실제로 저희 위에 한참 선배들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는 손으로 썼었어요. 논문을 손으로 써서 내던 시절이 있었어.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들어온 게 한 9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 사람들은 컴퓨터로 써서 박사 논문을 썼다고, 이렇게 쓰는데, 진짜 재밌다고. 그 얘기 들어보면. 논문 심사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제 지금은 그나마 이제 사람들에게 좀 대우해주는 시절인데, 이제 그때는 진짜 갑질을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논문을 찢어버린다는 거요. 에이씨,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몇 장을 확 찢어버린대. 이건 다시 써! 이렇게. 그래서 그걸 탁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그런 선생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 내가 썼는데, 논문이 한두 페이지가 아니니까 내가 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이. 지가 썼다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썼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면 참 좋은데 안 그러면 다시 다 써야 되는 거야. 밀렸으니까. 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빨리 말하니까 듣기도 안 해. 또 쪼리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녹음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듣고 수정을 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던져놓으면 그걸 찢어진 걸 가지고 들고 오는데 딱 원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저거라도 좀 주워오면 내가 뭐 틀렸는지라도 좀 알 건데 선생님이 무서워서 저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저거를 주워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를 또 쎄야 바지게 읽으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참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이게 홀라당 다 탔으니까 이건 심사가 어떻게 했어요? 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나름 굉장히 노력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의상대사가 코를 빠뜨리고 부직갱이로 이제 쑤시고 있었대. 불을 이렇게. 영감쟁이 뭐 이러면서 하고 있었겠지. 예.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안 탄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탄 글자라는 게 뭐냐면 종이라는 게 붙으면 잘 안 타요. 다 타는 게 아니라 나무는 다 타도 종이는 이게 떡돼 있으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아궁리 이런 거 불 안 붙여보셨어요? 붙이면 종이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뭉개서 넣어야지 그냥 넣어버리면 안 탑니다. 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탄 글자가 있더래.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그거를 살살살 부직갱이로 당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낮자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이게 낮자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이게 한 단어라고 하는 게 글자가 몇 개가 붙어야 한 단어가 되는데 한자는 글자 하나가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그때 남은 게 270글자였고 그걸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해서 만들어낸 게 법성계예요. 법성계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졸업 논문이다. 세상에 270자짜리 갖고 졸업하는 놈이 어딨냐. 물론 더 짧은 졸업 논문도 있어. 그게 김영옥 선생의 박사 논문 같은 거예요. 김영옥 선생 박사 논문 없습니다. 박사 논문 없습니다. 예. 학교마다 제도가 틀려서 그래. 학교마다. 우리나라는 논문 쓰는 걸 가지고 졸업 기준을 판단을 하고 미국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교수가 이 사람은 충분히 박사의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 논문이 없어도 박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옥 선생은 박사 학위는 있어도 박사 논문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 학자마다 다 달라서 그래. 학자마다 다 달라서 그래. 그래서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성계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림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해조 스님이 그 그림 얘기 안 하던가요? 혹시? 반시, 그치? 빨갛고, 글자는 까맣고, 종어떼기는 하얗고, 그 다음에 그 선은 빨갛고, 막 이래가지고, 뭐 약을 막 팔제. 의미를 하면서, 나도 그런 거 들으면서 되게 웃겼거든. 왜? 그러면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 그럼 글씨 쓸 수 있는 게 대부분 검은 거고, 종이는 휘지.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요즘 같이 컴퓨터로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꺾어진 걸 먹어 어떻고 저렇고 막 이래가지고 가운데 배때기에 글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웃긴다고. 뭐 딱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옛날에 김소월의 국회협에서 그 수업 들을 때하고 똑같이 선생님께서 1시간 동안 침을 튀겨가면서 국어 선생님께서 김소월의 국회협에서를 막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막 이래갖고 했는데 그때 드는 한 생각. 저 영감이 술 한잔하고 그냥 찍 썼을 수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었던 거야. 그게 뭘 상징을 하고 뭐 필요 없고 그냥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필 받았을 때 쓱 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참 그렇지. 그래서 그 화엄일승 법계도 이게 이제 전칭은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법성계가. 이것도 설명 듣고 있으면 그래. 저도 해주 스님한테 그걸 들었어. 해주 스님한테 그런 걸 들었어. 수업을. 그때도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저런 건 구랄 거야. 해주 스님이 치는 구라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구란 거야. 옛날부터 있었던 구란 거야. 해주 스님을 뭐락하는 건 아니야. 해주 스님을 뭐락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재밌다고. 재밌다고 그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창계. 약창계는 봐봐요. 제목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목이 모든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 핵심. 저게 가장 중심 사상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제목이 법화경 전체 내용을 포함한다. 전체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남명호령계교예요. 남명호령계교. 그거 그렇게만, 그래, 나무모법연화경이라는 뜻이에요. 법화경을 다른 말로 묘법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거는 귀의한다. 여기에 내가 이렇게,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걸 일본말로 하면 남명호령계교예요. 저것만 하고 있으면 거기 저 제목 안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대. 우리가 남대문 불났잖아요. 숭례문, 그죠? 숭례문 불났어요. 그때 이제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해인사에 불났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는 사이에 다 탈 거 아니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소됐다는 거는 대처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한옥이라고 하는 게 불 끄기 진짜 어려운 건 맞아요. 그건 제가 보건축 전공자로서 어떤 의미라는 건 알아.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서울 한복판에서까지 그렇게 될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야. 한 반이든 3분, 한 3분의 2든 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물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남아도 흐물흐물하게 남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전소된 상황이잖아. 전소보다는 낫지. 아니, 안 그래? 뭐라도 좀 남은 게? 대처를 잘못한 건데, 그때 결국 그 정부에서, 이거는 도저히 이 불에서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간판을 띄었다고, 현판. 숭례문 현판을 띄었다고. 그리고 떨어지면서 그것도 좀 깨졌어요. 그때 그것도 현장 중계로 다 그때 보셨지?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한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 심장은 건졌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자괴감이 드니까 뭐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 건 맞지만, 아니 집에 문패 하나 건진 거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들어서 내리는 것도 잘못해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깨지도만. 아니 장비가 없고 이런 데면 당연히 저렇게 밖에는 못해 라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절에 대웅전에 불이 났어. 그러면 불상이 보물이야.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보다 던져서라도 일단 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건 위급한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불이 좀 괜찮으면 들어서 내야지. 던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때? 숭례문이라고 하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 간판이 숭례문이라고 하는 현판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때는 그냥 간판이 똑같은 말이니까 간판이 이거를 대변할 수 있나?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같은 건 아니고 상징은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정도 이상의 의미는 없지. 맞지? 그런데 잘 봐봐. 이게 되게 재밌다고. 화엄경이 완전하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완전하다면 그것의 일부도 완전해야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한 것의 부분은 완전이므로.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화엄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 해드린 것 같은데, 이 우주가 무한이라면 그 무한의 일부분은 무한이냐 유한이냐? 어때? 무한이지. 무한의 일부는 무한이지. 그치? 그러면 어떤 관계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거는, 이 부분은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이것은 이 전체를 포함한다.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무한과 무한은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끝날 때 되니까 어려운 얘기 한다. 끝날 때 되니까 어려운. 저게 이제 화엄사상, 다음 시간에 저런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게 제목이라고 생각해봐요. 제목이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만 읽어도 가피가 성성이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경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목만 읽으면 전체 경전을 읽은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게 반야경.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마하바냐 바라밀. 기도 끝날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이런 거 하죠. 그렇지 않아? 마하바냐 바라밀이 반야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경. 그 다음에 대방광불하엄경. 연불할 때 대방광불하엄경 이게 연불에 나와요. 재지낼 때. 여러분은 아마 이제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은 따라하는 대목이 아니라서. 그건 스님들만 하니까.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이 세 경전만 제목만 얘기해도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왜? 이 세 경은 완전한 경전이래. 대승불교에서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다른 경전들은 제목만 불러갖고는 안 된대. 왜?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것의 부분은 불완전이니까. 완전한 것의 부분은 완전인 거로. 이 세 경만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렇게 껍질만 계속 외우고 있어도 뭔가가 된대. 그리고 그 껍질 속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화엄경의 품 이런 거는 별게 없어요. 왜? 그건 읽을 때 쓰는 거고 그냥 취합해 놓은 거고 신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신중 이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53선지식 이게 중요한 거거든. 왜? 53선지식을 통해서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내가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이라고 하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신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신의 명칭. 찢기다실수록 이름 불러주고 이러면 좋아한대.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뜬 스타야.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막 열렬히 환호해도 별 관심이 없는 거지. 왜냐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좀 거지 같은 뭐 별로 안 떴어. 옛날에 그랬던데 그 추가열이라고 압니까? 추가열 알아요? 추가열이라고 가수 모르면 뭐 말고. 추가열이. 예. 아니 뭐 몰라도 돼요. 뭐 그게 유명한 가수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 월정사 산사음악회에 왔는데 추가열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노래 부를 때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실례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 진짜 뜬 사람 입장에서는 뭐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착착 하고 또 이게 또 그냥 사진만 찍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산사음악회 이런 거 이제 또 밤이잖아. 약간 어둑어둑할 때 하거든요. 그러면 후레쉬를 터트리잖아. 그러면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달라요. 확 터지면 갑자기 이게 약간씩 이게 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실례라고. 그리고 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방해를 받게 되고 내가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데 옆에서 탁 박물관에서 회화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지만 조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도 무방해요. 왜? 조각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훼손될 게 없어요. 이해가 되지? 그런데도 국립박물관 같은 데서 조각 전시회를 할 때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왜? 그 찍을 때 찰칵찰칵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 관람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그게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럼 소리 안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안 나면 불법이요.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조작을 해서 소리가 안 나게 찍으면 불법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찍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찍는 문제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수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찍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심한 데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찍으면 와서 제지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한 데는 끄집어 내버려요. 진짜 콘서트 같은 데 끄집어 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건 배부른 사람들. 그건 배부른 사람들. 추가열이 그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막 심각하게 진짜 구걸하는 듯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충분히 찍으셔도 돼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아요. 신중은 이름 불러주면 좋아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중은 추가열이야. 신중은 추가열인 거야. 어느 신중이 영어를 불러야 되나요? 약찬계를 부르면 다 나와. 풀 세트로 다 나와.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그냥 다 한 번씩 불러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약찬계를 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통한 공덕이라고 하는 가 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신중에게 잘 보임으로 인해서 보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목을 통해서 공덕이 생기는 거는 본질적인 얘기고 그건 큰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이 현실적인 게 또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상적인 거 생각하고 뭐 큰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살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지 입에 밥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또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약찬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